예,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3일, 내일의 관심 종목을 좀 볼까 해요. 근데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일 글로벌 증시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아직 미국 시장은 개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거의 다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기술적 반등에서 이제 다시 매물도 소화하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거겠죠. 자, 이제 좀 봐야 될 게 미국장, 유럽장. 유럽장에서는 이제 닥스가 제일 규모도 크고 잘 봐야 되는 그런 증시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리스크가 있으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니케이는 1%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환을 보게 되면 환율이 2002원, 아니 1202원, 아까 1204원까지 갔었는데 조금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네요. 예, WTI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상 아까 장 마감일 땐 이 정도였는데 시간에서 쭉 하락을 준 다음에 다시 올려주는 모습, 변동성이 좀 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건 5분봉이고요. 1봉을 보게 되면 아직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좀 조정을 주네요.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고요. 분봉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5분봉을 보게 되면 쭉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아까도 봤듯이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걸 왜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이슈가 어떤 금리 인상 혹은 긴축에 관한 이슈였다면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물론 맞물리는 주제이긴 한데 이제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요거로 슬슬 이제 관심이 옮겨지지 않을까 해요. 앞으로 남은 일정도 어떤 게 있냐면 2월 3일 날 1월 달에 그 비제조업 지수, 미국의 전미 공급자 관리 협회 ISM 비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서비스업, 그다음에 사회 기반 산업, 뭐 주택 건설, 금융,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그 비제조업 부분에 대한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50을 넘으면 뭐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에 미달하면 위축을 뜻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좋으면은 떨어지는 이유가 되고 주가가 바닥인 상태에서 좋으면 나쁘면 다시 올리는 뭐 약간 이런 그 위치에 따라서 주가의 자리에 따라서 지수의 자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주가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길게 보면 높은 거지만 또 이게 또 짧게 보면 약간 조정 중인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일은 그 고용 동향 보고서 12월 4일은 미국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의 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게 또 나오는데 실업률이 높으면 아직 경기가 회복이 안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일정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방맹이를 짧게 잡고 치고 빠지기 하는 정도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슈를 보고 그런 종목을 스윙이나 중기로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종목을 좀 뽑아 봤는데요. 참 나스닥 선물 이 지수 나스닥 선물은 지금 마이너스 2.7%큰 폭의 하락이죠. 이럴 때는 굳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 내일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미국장이 하락을 했는지, 그러면 그런 하락을 줬을 때 어떤 종목이 반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길게 중장기로 갔다가는 대세하락에 시황이 안 좋으면 장사 없거든요. 시황이 무조건 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굳이 매매를 안 해도 되고 정하고 싶으면 짧게 보는 매매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GSE고요. GSE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
천연가스 관련해서 볼 수 있겠죠. 천연가스 가격 다시 한번 볼까요? 천연가스 가격 일봉으로 보면 뭐 또 딱 일봉이랑 또 이렇게 막 싱크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요때 올렸고 요때 쉬었고요. 올린 다음에 조정이고, 자 우리 같은 증시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올렸던 거를 그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슈팅 나왔던 이날 요날에 요 정도의 그 위치였다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천연가스 가격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떤 지켜주는 지지를 보겠다,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요 정도, 한 3,400원 정도에서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대신 손절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요. 3,210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3,210원을 손절로 잡았다면 더 내려와도 와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하느냐를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은 3,210원, 3,000원, 3,200원 이 정도를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 가격 혹은 더 밑에 이 정도 가격을 손절로 잡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높이 들어가서 얼마나 먹겠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평단이 싼 게 관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러다가 많은 종목을 놓치기도 했지만, 놓치면은 손실은 아니에요. 근데 잡아서 잘못하면 손실이거든요.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매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지금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와중인데 내일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무슨 뭐 갑자기 화해 무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갑자기 화해 무드가 싹 조성이 된다면 이런 원자재 가격들은 또 약간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점에 살짝 와 있는, 여기 매물도 있고요. 전고점, 짧게 보면 이 전고점에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락을 줄 수도 있겠죠. 예, 뭐 올랐으면 내리고 올랐으면 내리고 이렇게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다 오른 건가? 잘 모르겠죠. 내릴 수도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내린다는 가정을 하고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뱃속이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정도의 요 정도 요날의 시가 혹은 뭐 딱 봤을 때 요때 고점들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있는 그런 정도의 라인이면 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조정일 때 들어가서, 이것도 손절만 보면 손절은 16,000원, 16,050원, 16,000원 요 정도를 손절로 보고 가도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가깝게 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이거는 일단 내일 WTI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석유랑 비슷한 종목인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겠죠. 바닥권에서 올라줬는데,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녹화하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라인이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한 요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캔들의, 오늘 캔들의 하프 혹은 5일선을 노리고 들어가서 조정이라면, 물론 내일 WTI가 올라서 갭상승을 간다면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서 손절도 잘 하시니까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국석유랑 흥구석유는 이미 들고 있고 오늘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진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이 정도 라인이 장기평을 깨면은 솔직히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랑 투신도 살짝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갭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는 그거는 보유자 영역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안 들고 계시다면 이 정도 라인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중앙에너비스가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였죠. 상승폭만 따지면 중앙에너비스랑 한국석유가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비슷하게 오르긴 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내려지는 하락 추세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일단 이 회사를 보면은 뭐 수익이 얼마 나고 뭐 이걸 떠나서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좋은 회사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뭐 이렇게 아주 위험한 건 아니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시세를 3번 줬고요. 바닥권에서 다시 올려줄까 하면서 뭐 거래량이 싹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손절은 확실하게 잡던지 아니면은 나는 유가가 앞으로 더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할 거야. 인플레이션의 시대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좀 이 석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해요. 자, 그러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뭐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 액추에이터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는데 이게 뭐 정유사에서도 쓰이고 가스사에서도 쓰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원전 이슈를 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 유가가 오르게 되면 원전이라던가 대체 에너지들도 좋을 수 있어서 일단 요거는 가져와 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권에서 장기평을 돌파하는 거래량을 살리면서 장기평을 돌파하는 걸 보고 갖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볼린저 상단선을 돌파한 상황이라서 내일 뭐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좀 준다면 11,700원 정도에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평 1,950원 정도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이 정도로 손절을 잡고 가면은 뭐 이런 식의 움직임. 제가 오늘 그리기 배웠거든요. 그리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 그리기인가? 요거 이렇게 잠깐만요. 슉슉 지우고요. 그리기. 뭐 그리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불편하네요. 자, 아무튼 힘드네. 이거 괜히 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원전 관련주입니다. 에너토크. 자,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늘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급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일단 수급 좋은 놈으로만 일단 골라봤어요. 굳이 수급 안 좋은 애들을 고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그럼 대체 에너지 쪽에서 또 SGC 에너지라고 있죠.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휴마시스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갭상승에 있는 캔들들. 자, 휴마시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이런 갭상승에 있는 이런 캔들들을 말씀드렸었죠. 요날 말씀드렸었죠. 하나 전에 이런 갭상승 음봉들. 그 다음에 바로 또 40 볼린저 상단선 위에 생긴 이런 양봉들, 짧은 단봉들. 큰 양봉이 부담스러우면 단봉일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시세가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본 SGC 에너지는 어떤 모양이죠? 자, 40 볼린저 위에서 이런 양봉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위로 따라가기 부담스럽다면 밑에서 잡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러면 SGC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56,600원을 보고 손절은 짧게 잡아도 상관없죠. 40 볼린저 상단선을 깨는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이 정도 라인을 봐도 되겠죠. 근데 차트를 길게 보면 이거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나? 물론 다만 대체 에너지라는 것 그리고 지금 메인 이슈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면 얘도 힘들 수 있다는 것 그런 모습을 요때 보여줬죠. 물론 변동성은 생겼는데 이 변동성이 생기면서 그리고 요즘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연기금 투신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저는 좀 발견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면 일단 에너지들 쪽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식품 관련주들은 아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이렇게 차트만 싹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생명자원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자리고 농심, 사조동아원 이것도 아까 내가 이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예, 팜스코, 이지홀딩스 물려있다 그랬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팜스토리 그 다음에 CJ 프레시웨이는 눌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150원 요 정도에서는 들어가 봄직한 회사고요. 자,
외국인은 오늘은 뭐 별 반응이 없었지만 연기금은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실적 예,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이라는 거. 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애들은 꽤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지금 어떻느냐? 예, 높은 자리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식품 관련주 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격 의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몇 개만 얘기할게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화되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이 괜찮기 때문에 9,700원 정도 라인에서 도전을 해서 만약에 쭉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조정을 준다면 9,480원 정도를 손절로 잡고 가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비케어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라 조금 거시기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6,940원을 위에 올라와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38,150원, 2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손절은 37,100원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픽인데, 이것도 뭐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2,600원 정도 조정을 주면 들어가 봄직해요. 예, 전에 의미 있게 지켜준 가격대이기도 해요. 대신 손절은 21선, 요걸 깨면 손절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밑에서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이 정도 회사면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동네 병원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지금 이슈에 맞지 않나 싶은데, 얘도 얼마 전에 어땠죠? 시장 망가질 때 같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얘는 또 망가질 때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가셔도 됩니다. 물론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난 더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 보이긴 해요. 자, 인성정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이 정도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8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조정일 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내려가서 얼만큼 낮은 평단에서 잡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한 방에 들어가지 말고 분할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장기평 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라인을 위에 올라가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진단키트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시세가 나와줬는데, 그러면 아직 못 간 애가 뭐가 있느냐 해서 저는 나노엔텍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노엔텍도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저는 내일 시초에 일단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직 안 간 진단키트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뜬금없이 SV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들고 와 봤어요. SV 인베스트먼트 바닥권에서 뭔가 흔들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은 늘어나는 추세죠. SV 인베스트가 뜬금없이 무슨 진단 키트냐. 근데 SV 인베스트먼트가 이뮨메드라는 회사에 그 투자를 했는데, 이뮨메드는 코로나 치료제에도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진단 키트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별로 잘 안 나왔고, 임상 3상도 뭐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장외 주식이고요. 그거에 투자한 회사가 SV 인베스트먼트인데, 자, 4,000원 정도에서 진입이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은 3,840원 타이트하게 가져가도 돼요. 대신 이 SV 인베스트먼트는 요거 영상 시간이 20분 다 돼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영상 시작을 SV 인베스트먼트로 하겠습니다.